한국이 자랑하는 전술 지대지 유도미사일 KT짐이 폴란드 현지에서 호평받으며 새로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CTM-290이라는 이름으로 수출된 KT짐 미사일은 천무 발사대와 함께 총 2조 3천억 원 규모로 폴란드에 수출되었는데요. 지난달 25일 파이브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은 SNS에 놀라운 사진 한 장을 공개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케이에 탑재된 CTM-290 미사일의 실사격 현장 사진과 원형 공사노차 범위 내에 탄착된 미사일의 사진이었는데요. 목표는 반경 9m 내였으나 실제로 7m 내를 타격하며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였습니다. 최근 국방일보는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게재했는데 현직 기술진들을 통해 들은 CTM 미사일의 위력은 상당했습니다. CTM-290은 전술급 유도 무기를 천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유도탄입니다. 천무에서 운용 가능한 포드를 발사관으로 씀으로써 천무 발사대에서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기존 80kg급 천무 유도탄 대비 늘어난 사거리와 늘어난 탄두 중량으로서 강력하고 원거리 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5, 4, 3, 2, 1, fire! 원래 저희 목표치가 CEP 9m입니다. 근데 약 영상상으로는 한 7에서 8m 정도 탄착된 걸로 보여서 일단은 성능에는 만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긴장했던 거는 원활하게 발사 절차에 따라갔고 유도탄이 발사되느냐, 초기, 중기 유도까지 잘 날아가느냐가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가 원했던 궤적상 계속 날아가는 걸 보고 약간 안심은 하고 있었던 상태고, 세계 최고의 화력과 정확도를 지니고 있는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CTM-290은 앞으로 운용될 폴란드 내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18 포병연대 제3 미사일 사단의 포병은 15대의 호마르케이와 그리고 CTM-290이 동유럽을 넘어 나토의 군사력을 극대화시켜줄 게임 체인저라고 소개했습니다. System Homarka, bo mówimy tutaj o systemie wyrzutni rakiet, bazuje na podwoziu firmy Jelcz. Ponadto zabudowany został pakietem wyrzutni firmy Hanwha. Całość systemu spięta jest systemem dowodzenia TOPAZ, który współpracuje z systemem kierowania ogniem Fire Control, system produkcji firmy Hanwha. Zgodnie z umową, która została podpisana przez Agencję Uzbrojenia 2003 roku, 15 egzemplarzy systemu Homarka zostało na systemie Homarka. Umożliwia zamontowanie dwóch podów, czyli 2 razy 6 rakiet CGR-080 albo 2 rakiety CTM-290 lub wymiennie rakieta 1 CTM CGR. W zależności od zamontowanego poda w pakiecie mówimy o 2 zdolnościach. Jedną z nich jest Chunmoo Guided Rocket 080. Jest to pocisk rakietowy o przybliżonej donośności 80 km. Natomiast Chunmoo Tactical Missile, jego zasięg określany jest około 290 km. No to daje bardzo dużą elastyczność w działaniu przełożonych i planowaniu użycia tego 시스템. 앞서 언급하였듯 CTM-290은 KT짐을 기반으로 폴란드 상황에 맞게 개량된 모델인데요. KT짐 미사일은 미국의 ATACMS와 동급의 성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한국형 ATACM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ATACMS를 운용하고 있지만 미사일 사령부에서 ATACMS의 통제권을 전부 가져가면서 군단급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거리 100에서 200km의 전술 타격 체계가 없어졌고, 이로 인해 전술탄도 미사일이라는 이름에 맞게 천무 차체에 2발을 탑재하여 육군 군단급에서 운용하는 KT짐 미사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 운용되고 있는 ATACMS 미사일은 어마무시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4월 말 비밀리 우크라이나의 ATACMS를 처음으로 지원하였고,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즉각 사용하였습니다. 지난 1일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ATACMS는 러시아군 116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며
다시 한번 그 이름의 명성을 세계에 떨쳤습니다. 이는 역대 러시아군 인명피해 중 손에 꼽히는 규모였죠. 또한 지난 17일 밤에는 에이티킴스 미사일이 러군 공항을 타격했는데 러시아의 최신 방공망인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4대와 레이더 기지 3곳이 파괴되었고, 이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지대공 미사일인 S-400이 당시 어떤 대처도 하지 못했던 것과 또 타격 후 4시간이 지나도록 화재가 진화되지 않은 것을 보고 러시아군의 실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또한 왜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에이티킴스를 원해왔는지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이티킴스와 동급의 미사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폴란드가 이번에 도입한 CTM-290 미사일인데요. 그러나 사실 에이티킴스와 CTM-290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로 탄두 중량에 따른 화력 차이이죠. 에이티킴스의 탄두 중량은 228kg이지만 폴란드에 수출한 CTM-290의 탄두 중량은 무려 에이티킴스의 2배 이상인 500kg입니다.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 입사 안토니 워커프스키 기자의 4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KT짐의 총 중량은 약 1.5톤으로 그중 3분의 1이 탄두 무게라고 했는데요. 즉 화력 면에서 KT짐 한 발이 에이티킴스 2발격의 화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호마르K의 경우 CTM-290을 2발 탑재할 수 있는 반면 하이마스는 단 한 발의 에이티킴스만 탑재할 수 있어 CTM-290을 탑재한 호마르K 한 대의 화력이 에이티킴스를 탑재한 하이마스 4대의 화력과 맞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미국과 한국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의 위력을 판가름 내는 집속탄의 경우 한국은 놀라운 개발을 통해 최근 엄청난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에이티킴스에 탑재되는 M74 집속탄의 경우 충격 신관을 사용하고 있고, CTM-290과 KT짐에 탑재되는 한국산 집속탄 K221 DPICM탄의 경우 보다 진보한 기술인 전자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충격신관에 비해 전자신관은 여러 주요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우선 전자신관은 기계적 충격에 민감하지 않아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므로 우발 사태를 막아 더 안정적이며 내구성 또한 높습니다. 그리고 전자신관은 기계 부품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더 가벼우며 작은 크기로 설계될 수 있어서 같은 공간 내에 더 많은 자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신관은 전기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빠른 응답 시간과 더 높은 정밀도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보다 빠른 데이터 처리와 제어를 가능하게 하며 목표물과 목표 지점을 향해 더 정확한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즉 에이티킴스와 같은 사거리면서 거의 2배에 달하는 탄두 중량을 실을 수 있는 KT짐 미사일의 경우 275개의 M74 자탄을 탑재하는 에이티킴스 대비 최소 50개에서 100개의 K221 자탄을 탑재할 수 있으므로 보다 넓은 범위에 더 강력한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K9 155mm 포탄에 사용되는 HE 고폭탄과 DPICM 집속탄 두 가지 방식의 피해율 수치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고폭탄 대비 DPICM탄은 1.2배의 화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K9 대대 대비 K239 천무 대대의 화력은 무려 4.5배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호마르K에서 발사되는 KT짐의 DPICM탄은 그야말로 현존하는 최고의 화력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대대가 한 도시를 지도에서 지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 한국은 DPICM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이뤄내는데요. 집속탄은 적국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대신 사용하기 까다로운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탄이 지면에 떨어지고 난 뒤 즉각적으로 터지지 않는 불발성으로 인해 이후 사태가 진화된 뒤에 원치 않는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같이 불발된 자탄은 때로는 아군의 작전을 방해하고 민간인들을 공격하거나 무엇보다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알고 만지다 폭발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CCW 협의체에서는 1% 미만의 불발률을 지닌 자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정했는데요. 미국의 경우 CCW에 서명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국내법이 불발률 1% 미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DPICM 자탄 탑재 무기의 수명 연장과 추가 생산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발률 1% 미만이라는 수치는 현재 전 세계 어느 탄약 업체들도 쉽사리 성공해내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것인데요. 전 세계 DPICM의 평균 불발률은 5에서 6% 내외, 특히 러시아산의 경우 20%를 초과하는 자탄이 많아 전쟁 이후 조치에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 대표 탄약업체인 풍산은 이스라엘 휴대마 구경시험장에서 열린 자탄 시험에서 불발률 1% 미만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특히나 풍산은 가격이 비싸고 저장 수명이 떨어지는 전자식 자폭신관이 아닌 기존 DPICM에서 사용되는 화공지연식 자폭신관 기술을 사용해 요구 불발률을 만족시켰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화공지연식 자폭신관은 발사될 때 발생하는 강력한 후진 관성력을 사용해 화학물질이 보관된 캡슐을 파괴시키는데
이로 인해 화학물질이 방출되면서 일종의 도화선에 해당하는 화공식 장치가 작동되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불발된 자탄을 자폭시키는 방식입니다. 다만 과거의 화공지연식 자폭신관은 장시간 작동할 때 불발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K9 저주포용으로 개발된 K310탄에 탑재된 DPICM 자탄 불발률은 2.8%로 규정되어 있었죠. 그러나 풍사는 화공지연식 자폭신관을 개량함과 동시에 DPICM 자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자폭신관의 신뢰성과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1% 미만의 불발률을 달성하면 합법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수출이 가능하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포병과 대전차 탄약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진 상황이기에 폴란드 재팍 수주 이후 수조원 단위의 계약이 또 한 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T짐이라는 세계 최고의 미사일을 지닌 한국 CTM-290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럽에 대하는 대한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KT짐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오늘의 한 줄 평 굵다. 부럽네요.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